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옥순 대표님, 그리고 고세진 박사님, 이영환 PD가 함께하는 순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또 잠깐 예배를 드리시고 스튜디오에 와서 이 생방 촬영을 하신 후에 또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생방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선생님, 요번에 저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네. 부활절 연합 예배 관련돼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박사님. 네. 그래서 많죠, 뭐. 네. 근데 그 핵심 비하인드 스토리의 중심 역할을 해 주신 분이 고세진 박사님이시죠. 맞습니다. 가장 그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네. 총장님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이제 봄도 오고 또 선거도 끝나고 네. 또 아름답게 선거 결과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애국 운동의 핵심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네. 한번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을 하자고 네. 정광훈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계 여러 어른들이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하시고 네. 또 참여해 주시고 그런 거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계에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주일날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신 어른들이 다 이제 교파를 망라해서 나와 주셨고 또 설교도 하시고 와서 연설도 해 주시고 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뒷얘기도 뭐 뒷얘기란 건 사실 없어요. 그 뒷얘기는 서로 이제 하자는 그런 합의적인 얘기를 하신 것들이고 이제 그 결과를 굉장히 아름답게 도출해냈어요. 아주 아름다운 예배였다 생각을 하고 그 반에 이제 애국 집회 조금 했는데 네네. 네, 그것도 좋았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네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 아쉬움이 네. 뭐냐면 예.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이 예. 이번 지금 18일 월요일부터 예. 이 방역 거리두기를 해제시켰잖아요. 그래서 네네. 예. 이거를 하루만 좀 일찍이 우리가 땡겼으면 아마 여기 꽉 찼을 거예요. 네. 그래도 많이 왔어요. 네, 꽉 차셨습니다. 그런데 꽉 차셨어요. 이 서울시에서는 이 시청 광장을 299명만 지금 허락을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 뭐 법대로 하려고 하셨나 보죠. 근데 그쵸. 이제,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도 뭐 그날 광장이 꽉 찼고 네네. 대한문 앞에 덕수궁 앞에 꽉 찼고 네. 동하면서 좀 앞으로도 꽉 네, 찼다고 꽉 하고 찼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아주 아름답게 됐습니다. 뭐 네. 서울역까지 뻗어나가지 못했지만 네네. 앞으로 네. 현충일 대회 할 적에는 아마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선생님,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가 그래도 좀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는 것은요. 네. 각 교단을 대표하시는 예. 교계 어르신들께서 예. 이 대회에 함께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맡아주시고 그렇죠. 순서를 다 맡아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가 준비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 어렵죠. 네. 십몇 년 만이에요. 이게. 네. 근데 어렵죠. 교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나서 주신 데에는 네. 어떤 좀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나서 주신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네. 첫째는 이제 그동안에 억눌려 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억눌려 있었고 또 뭐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네. 꼭 뭐 네거티브한 뜻이 아니라 하여튼 이게 어려운 2년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것을 이제 어른들께서 이런 것을 좀 벗어나 보자 하는 생각도 있으셨고 네네. 또 그동안에 이 애국 운동 하는데 그 핵심이 네. 정광훈 목사님이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은
이 과연 이 우파의 정권 교체가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어른들께서 하신 얘기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사실 그 서울시장직을 탈환해 온 것이 결국은 대통령직을 탈환해 오는데 이게 큰 이제 역할을 시초였다. 네. 예,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 잡아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정권을 탈환해 오고 이 교체를 이룩한 그 핵심이 누구냐? 이제 여러 이제 교파 또는 여러 종파가 참여를 했고 또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보는데 네. 그것을 이제 견인한 사람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다라고 네. 이제 인정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합 예배를 하자고 할 때 그분들이 다 호응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네.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광야 교회에서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그 자리를 지켜가며 광야 교회 그리고 구국운동 펼쳐오신 전광훈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이나 국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의 사랑의 어떤 맞아요. 중심을 보시고 네. 교계 어른들께서 감동을 하시고 분명히 그 공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부활절 예배 행사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신 것으로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 네. 우리나라 그 교계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큰 지도자들이 다 애국자예요. 네, 맞습니다. 다 애국자입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네. 또 그분들이 회의할 적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애국자들이세요. 네. 네, 그 표면에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다 애국자들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알고 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우리 교계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는 네. 또 항상 예. 좀 이 삐딱선이 타는 게 뭐냐. 네. 아니 그렇게 어르신들이 예. 이제 이번에 이 부활절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진짜 어려울 때 2019년도 나라가 완전히 지금 기울어지고 예. 그 광장에 저희들이 수천만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교계에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때는 좀 섭섭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사실 정권 교체도 거의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이 세력 우리 또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거의 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나와주셔서는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 이제 저도 이렇게 막 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 들었던 건 네. 그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실 때 네. 뒤에서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상당히 해주신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네. 뒤에서 네네. 그 뭐 제가 뭐 교회라고 또 이야기하면 좌파들이 또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공격할까봐 제가 맞아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형 교회에서 그래도 물질적으로 아주 여러 형태로 정광훈 목사님을 구국 이 사역에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네네. 그래서 감사하죠. 네, 그래서 너무 저희가 또 이거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요 수면에 더 드러나는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기대를 하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형 교회 성도들이 또 많이 참석했어요.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예. 제 네. 기억에 나는 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성도님들이 예. 광야교회 오셔가지고 특히 권사님들이요 네. 식사 대접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 예. 광야교회 성도님들 추운데 고생하고 나라를 위해 맞습니다. 기도하신다고 네네. 광야교회 성도님들을 강남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정말 많이 섬겨주셔서 네네. 제가 너무 참 감사하다 그 네.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또 부활절 연합예배 관련돼서는 넘어가고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월 6일 날 네. 그 현충일 때 또 네. 집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어른들이 하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네. 아마 그때는 굉장히 많이 모일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때 가보시죠. 아직 한 2달 남았으니까. 아 근데 벌써 반전이 다 돼갔어요. 아, 예, 시간 빨리 갑니다. 네. 아 나 진짜 예, 벌써 벚꽃 다 졌습니다 지금. 벚꽃 다 졌습니다. 한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뭐 볼 시간도 없이 예. 져버렸습니다.
그 참 이게 그리고 이번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라서 사실 일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6월 6일날 또 국민대회 거국적 국민대회로 가면 정말 많은 종교를 달리하시는 분들도 예. 엄청나게 많이 오실 거로 예상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올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은 계속 집회는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국민대회도 네. 그 여의도 이번 지난해 했던 네.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토요 국민대회가 여의도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1시에 검수완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네. 그 이제 그 주제도 저희가 좀 다룰 건데요. 네. 그 이전에 북한이 17일에 미사일 2발을 또 발사를 했거든요. 아, 요즘에 국민대회 때 그 해병대 팀을 이끌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힘이 난다 막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보니까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2발 발사. 근데 110km. 이게 보니까 네네네. 이번에 발사한 거는 110km밖에 가는 게 네네네 아니라요. 맞습니다. 네. 요 단거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 110km면 바로 대전쯤 그럼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맞습니다. 네. 단거리는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 문제는 군이 늑장 대응을 한 그래, 거에 맞- 대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합참이 네. 발표를 안 하고 미적거리다가 이 평양에서 이 발사한 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걸 얘기했고 우리나라는 군대가 썩어 빠졌어요. 맞아요. 정말 이건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 군의 사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싶지만은 매번 이런 그 국방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에 우리 군의 수뇌부가 네. 늑장 대응을 하거나 발표를 늦게 하거나 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거나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110km를 비행한 무기를 2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합참은 무슨 발사체를 2개를 했다. 발사체. 새도 발사체야. 날아가면은요. 나도 뛰어내린 발사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미사일이라는 모르겠어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미사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게 뭐 장사정포라든지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군대 전문가잖아. 맞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동차 전문가는 딱 저것이 현대 무슨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냥 굴러가는 차가 갔습니다. 예, 구름차가 지나갔습니다. 말하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말 못하는 그 의중 그게 좀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겁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든지 전문가는 딱 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전문가는 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 이 합참이라고 합동참모본부 또는 장군, 사령관 또 이렇게 작전에 관계된 전문가들은 다 북괴가 쓰고 있는 무기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든지 이런 거 모든 것에 대해서 꽤 뚫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사람이 장군을 해야 되냐고요. 이게 순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하루빨리 이 군 수뇌부에 대한 정신 교육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박사님, 네. 지금 북한이 쫄긴 쫄았나 봐요. 지금 110km밖에 되지 않는 걸 쐈는데 네. 지금 그 동해 바다에 지금 미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지금 딱 지키고 있거든요.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근데 위축이 된 제일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던 거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이것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그냥 지내갔어요. 근데 그냥 지내가다 보니까 이 북한이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이 미사일 110km짜리를 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쫄은 게 아니라 네. 110km 날아가는 무기를 쏜 걸 보니까 네. 우리는 너희들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 권 안에 있는 건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적을 네.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이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거 제가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네. 예.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아직 뭐 북한이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뭐 그거는 아닐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고 드론이 날아와서 청와대 상공까지 날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똑바로 말도 하지 못하고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거는요 우리가 이게 무슨 재원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군대가 이게 썩어 빠진 군대거든요. 맞습니다. 예. 싹 갈아야죠 이제. 선생님 그래도 이번에 새로 국방부 장관으로 네. 예정되신 분은 네. 그래도 지금 현재 군과는 색깔이 많이 좀 그래도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정신무장이 해제됐다고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을 갖고 맞습니다. 빨리 그분이 국방장관이 돼서 맞습니다. 이 수술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네. 5월 9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한 이후 네.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색깔이 한 번 더 좀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의 대한민국으로 네, 돌아갈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군 장성들이 저렇게 썩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참 아니 한심하죠. 이게 그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고세진 박사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때는 안보 쪽이야. 그렇죠. 안보. 항상 안보 쪽에는 그냥 안보 쪽 이야기가 나오면 썩었다고 막 근데 얘기하셔.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점잖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군 기강이 그리고 북 도발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한 상태를 딱 취하면 하면? 책상을 이렇게 드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보 쪽 관련돼서 이렇게 딱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수단 이쪽으로 오래 살았고 또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여행도 많이 보니까요. 이 우리가 방심을 하거나 네네. 그리고 우리가 적을 믿거나 예. 또 우리가 우방이라고 하는 사람 그 동맹을 믿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예. 그 사람들 사는 생활이 엉망이에요. 아유. 예, 지난 40년 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네. 우리는 성경 때문에 네.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에 가깝지만은 거기서 살면서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비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무기를 막 그 밀매를 해오거든요. 또 이제 밀수를 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죠.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최신형 폭격기를 갖고 와서 맞아요. 때려버리잖아요. 그냥 그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기울은 다음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우린 지금 이 안에서 우리의 주적이 네네.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불구하고 방공 훈련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문재인이가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못한다는 건데 국민들이 방공 연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맞습니다.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화가 나요 정말. 근데 이번에 그런 데서. 그 미군하고 훈련도 네. 시뮬레이션도 안 돼. 그렇게 안 되죠. 이제 안 앞으로 되죠. 바꿔야죠. 바꿔야죠. 네, 우리가 이제 저도 미군들하고 팀 스피릿 훈련을 한국 해병대하고 네네. 미국 해병대 1980년대 에 우리가 했는데 그때 해보면은 이 한국 지형 있잖아요. 지형. 이게 한국 지형이 이게 미군들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땅의 70%가 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지전이 많아서. 전쟁을 보면 움직일 때 보면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괴 남침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괴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치 식량을 여기다가 해서 걸고서 산악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미군은 장비가 많아요. 포라든가 탱크 그다음에 찝차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니까 못 이 산 사이에 골짜기 밑으로 가잖아요. 그게 기습 공격을 받는 거죠. 맞아. 그리고 추위. 맞아. 이 추위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전을 안 하고 맞아요. 하는 것은 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도루묵이다. 예. 그걸 안 한 우리 맞습니다. 정부가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
놀고 회의하게 하고 하극상하게 하고 안에서 게임이나 하게 하고 또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좋은 보직으로 옮기고 휴가 맘대로 가고 병원에 가서 나가 자빠져 있게 하고 이건 다 이적 행위고 여적 행위고 맞습니다. 반역 행위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금 오일신 TV에서도 네. 순진한 이야기 정말 재밌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예. 대북 관련 군사 훈련을 비디오 그래픽으로만 하고 있으니 전쟁 나면 실전 투입 시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근데 저 오일신 씨는 네네. 탱크 부대에 있어. 아 전차 부대에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전차 부대, 전차 네네. 탱크 조립하고 또 예, 예. 만들고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훈련이 맞습니다. 잘 돼 있죠. 여러분 오일신 TV가 주옥순 대표님 그 엄마 방송이 지금 정지가 되면서 폭파. 네, 오일신 TV로 지금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일신 TV 검색하셔서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안보 관련돼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뭐 저희가 순진한 이야기 할 때마다 네. 미사일 계속 쏘고 있어갖고 아, 참, 이후에도 예. 계속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네. 그게 말입니다. 이게 그 저희 네네. 우리 국민들이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절대 우리 군대를 믿지 말자고요. 맞습니다. 진짜로 이게 안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 저도 이제 민방위 훈련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민방위 훈련할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북괴야 북괴. 예, 북한이 아니고 북괴야. 맞아요, 북괴죠. 그러니까 주적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문제점 큰 문제죠. 하나하나 이제 그게 이번 정도적 정권에서 교육을 맞습니다. 통해서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 좀 잘 다뤄가야 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근데요, 그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에다가 우리의 국방백서에다가, 네. 국방백서에다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넣으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좀 바르게 잡아가려고 정말 하는 큰 변화죠. 큰 변화가 오는 거죠. 나라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네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원래 돌아가는 대한민국으로. 거죠. 네. 이건 이제 여담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제가 딱 박근혜 내 마음 지워버렸어요. 언제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전승절에 행사에. 그 행사에 시진핑이하고 같이 섰을 때 내가 저 여자는 더 이상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왜냐? 전승절이 뭐냐고요? 전승절은 전승절이 맞아요. 공산군 중국 중공 중공이죠. 공산군이 북괴 인민군과 함께 우리 유엔군과 우리 국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겼다는 것을 기념 전승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갔다니 말이 되냐고요. 맞습니다. 야. 그날 내가 딱 마음을 접었어요. 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위에 제가 열을 좀 내서 미안한데 우리가 이 위에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같으면 안 가셨을 거야. 안 갔죠. 안 가죠. 안 가는 정도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박정희 같으면 안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중공에 대해서 마음이 해이해졌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박근혜 때 북한에 대한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정치에도 중국인들이 개입하고 북한 동포들이 개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공자 학원을 통해서 예. 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다 지방 대학이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학생이 없으니까 맞아요. 중공 애들 당원증이 있어도 다 받아들여요. 아니,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이게. 중국의 사람 여기 와서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살으면은 우리한테 투표권 주나요? 안 주죠. 안 주잖아. 네. 근데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여당이 똑같은 사람. 우리 집사람이 투표를 하러 갔어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4.15. 예, 예.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나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 내가 미국 사람이지만 내가 미국 사람 여기 오래 살아서 내가 영주권이 있지만 나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말이 있냐.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들한테 미국이 투표권을 안 준다는 거야. 그렇죠. 예? 있던 정신머리 가지고 사는 인간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맞아요.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그들도 하여금 자기들에게 투표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민족을 팔아먹고 맞습니다. 국가를 팔아먹고 우리의 정신을 팔아먹는 짓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인간들 우리가 표를 찍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네.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진짜 건강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국회 안에 올바른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네, 맞습니다. 저 뒤집을 수 있어요. 저걸 못 하는 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그런 인간들 표를 찍어주지 말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잘못된 국회의원도 있으면 낙선 운동도 하고 예. 바른 가치관과 제대로 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에게 표 한 표 한 지금 이 표를 민주당 전해- 금수완박 이거 하는 놈들 음. 낙선운동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이 안 그래도 오늘 핵심 주제가 아, 검수완박 검수완박인데. 주제거든요. 아, 네네. 예. 검수완박 관련돼서 기사를 좀 보면서 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수 예. 이제 김호수. 사퇴를 했어요. 네. 이게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네. 그랬는데 김호수 전격 사퇴 검수완박 심사숙고해야 오늘 고검장 긴급 회의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죠. 근데 이게 문재인이 안 하는데.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이거 받아주지 않았어요. 요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이 내용이 아니라 네 문재인이 사표 반려. 반려를 했어요. 사표를 반려를 하고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수 완박을 통해서 이익 볼 사람들은 사실 죄 지은 놈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놈들 못 잡아가게 하려고 이거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땐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제 진퇴양난이죠. 왜냐면 자기 편에서 검수완박 한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검사들이니까 그걸 또 그쪽을 또 무시할 수 없고 예. 중간에 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냈는데 사표가 반려될 거라고 하는 건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 사표를 갖다가 수리한다 그러면 며칠 남겨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걸 공석으로 남겨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반려했는데 김호수가 진짜로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면 그냥 나오면 돼. 네. 예, 사표를 반려했어도 던지고. 나는 던지고 나가야죠. 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진심이고 그냥 사표를 반려했으니까 있는다 하고 뭐 가슴 아프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미그적거리고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진심이 아닌데 이제 문 대통령은 양비론으로다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렇게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도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이 검수완박은 잘못됐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 안 했거든요. 말 안 했고 맞아요. 신중해야 된다. 뭐 네. 양쪽이 뭐 다 신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저 사람이 방비호에 되는 게 며칠 남았어요? 지금 이제 오늘이 19일이죠. 네네. 예. 19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유 한 달이 20일 뭐야? 남았죠? 3주. 20일. 네, 3주 정도 남았어요. 예. 20일 정도 남았죠. 네. 10일이라고. 20일 정도 21일 남았어. 이 사람들이요 정말 윤리도 없고 예, 맞습니다. 양심도 없고 예. 일의 순서도 모르고 국민 앞에 예의도 없고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세 살다가 나가도 그 나가기 한 달 전에는 그 집에 뭐 잘못된 거 우리가 있으면서 뭐 망가진 거 있으면 고쳐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이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는 주제에 완전히 그 집을 망가뜨려 놓고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보는데 아마 검수완박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예. 자기 편에서 한 명이 반대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거 한 명만 모자라도 안 되는데 지금 정의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네. 지금 자기 검사 출신 예, 조홍천이가 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예. 돼서 자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걸 인양 볼 수가 없어서 네네.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이제 행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좀 띄워주시죠. 네네. 이거 요게 지금 제가 아까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네.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통과되면
대한민국 역적이다라고 해서 메시지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자료 한 번만 준비해 주시면 기사 하나 볼 동안 자료 네, 준비해서 좀 그렇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네네네. 그 공지사항도 좀 올려주셔야 돼. 내일 아침 8시까지 네네.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에 네네. 저희들 8시에 직결을 해서 그 국회의장 면담을 청산 거기 가서 만날 수밖에 없어. 네네, 맞습니다. 국회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막고 기자회견 하면서 네네. 우리 국민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만약 이게 저기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네네. 분명히 우리한테 밝혀줘야 돼요. 요거 어떻네요? 네. 한 번만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통과되면 대한민국 역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사실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검수완박을 적극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막는 거는 문재인과 이재명 저 패거리들이 저지르는 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들의 손발을 다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병석 씨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아무리 이 지금 현재 국회의장을 하고 있어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내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8시 장소는 국회의장 공간 한남동 그 앞입니다. 공간 앞에. 네. 주체는 자유통일당과 그리고 기독교 시민연대에서 네네. 지금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내일 오전 8시 국회의장 공간 그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시청 그리고 현장에 오실 분들은 오전 8시까지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많이 나오셔야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네.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해제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풀려가지고요. 얼마든지 나오셔도 되니까 네네. 여러분 꼭 나와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내놓고 막 밀어붙이는 가운데 있는데 네. 네네. 지금 앞에 이제 암초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암초들이 나타나 자기 편들이 네. 네네. 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6월 1일 날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끝납니다. 계속 질 수 네, 있다.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딴 소리 하는데 당연하지. 이야.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이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참. 반역자인데 우리가 완전히. 법 앞에 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 맞습니다. 힘없는 국민들만 평등한 게 아니라 대통령도 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조사해 보니까 별게 아니다 하면은 거기서 면죄부를 받는 거죠. 네. 그냥 면죄부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과연 그렇게 갈 수 있겠냐라는 이제 관측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여서 정말 문재인이가 5월 3일 날 이거를 공포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박병석 혼자가 역적이 아니라 네. 그렇죠. 전원 172명 네. 플러스 문재인 네. 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 역적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들을 과연 대한민국에 도와야 되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씨가 네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법을 통과하는 위치에 간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설 특검을 설치를 해서 이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상설 특검은 그래서 모든 건수 대장동이든지 뭐 탈원전이든지 뭐든지 다 이걸 특검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건 이제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전체 검사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비상사태죠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것을 다 내다보고 한동훈 씨를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검수완박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만약에 이게 뭐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과거에 저 청와대 앞에다가 비닐 텐트 친 거 이상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그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속보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대법에서 검수완박 반대한다는 13개의 조항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지금 나온 내용인데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협회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전 대한민국 변호사협회 회장도 10명 이상이 모여서 검수완박 강력 반대, 자기 방패용 입법이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검수완박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박범계 의원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란 말이냐? 이런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부성 발언이죠. 아니 대통령은 무슨 뭐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일단 내일 행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를 반드시 전달을 하고 국회의장 이 방망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저 방망이 뺏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나약한지.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들어와서 국가를 이렇게 망치는데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패거리들이 야당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는 거죠. 맞습니다. 나서서 참.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노아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남동 공간 한남초등학교 앞으로 네네.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꼭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파들이 이제 뭐 미국 예를 드는데 네네. 그래서 미국에는 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아닌데? 하는데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예, 전혀 아닌데? 제가 미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좌파가 진짜로 미국을 예를 들려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이 이 법을 바꿀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미국은 이런 법은 이런 법을 변형시키는 이런 행동은 첫째 할 수가 없고 네. 네. 이건 검찰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수완박이 뭐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검찰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입법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네네. 네? 제가 그 법률적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지금 미국하고 영국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위헌 하려면은 소지가 굉장히 있는 거죠. 위헌 굉장히 있는 게 위헌이죠. 위헌이죠. 예, 위헌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헌법 소원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빨리 나가야죠. 근데 이 대법원장이라든가 네. 헌재에 앉아 있는 법사들이 다 좌파들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얼만큼 이제 이것이 정상화 됐는지.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법을 하나 바꾸려고 하면 이것이 발의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원, 하원 다 가서 토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행정부에 들어가 토론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이 사법부에서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면 이것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 이것만 얘기하는데도 3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한 달에 하겠다는 거야, 이 나쁜 놈들이. 맞아. 네? 맞아. 어떻게 한국 검찰의 네네.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를 한 달 내에 하겠다는 거냐고. 세계적 이게. 추세를 한다, 저기야. 이야 참 기가 막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국민들이 이 개돼지 가재 붕어가 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대통령으로 뽑고 또 지방의 자치단체장으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맞습니다. 기사에도 보니까요. 한번 네. 띄워주세요. 네, 밑에 검수완박이 이 내용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을 한 가운데 거짓말이에요. 법조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거짓말이죠. 예. 잇따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선진국 상당수는 거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 소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급한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제가 보니까 본질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똥줄이 타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 네, 이게 이 정권이 장기 집권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5년 만에 뒤집혀 버리니까 맞아요. 완전히 지금 아주 신속하게 자기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막 적폐 수사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완전히 지금 막 화들짝 놀래갖고 멀쩡한 사람을 적폐로 모으는 게 저것들이 수법이니까. 예, 그렇죠. 저거는 없는 사실도 사실같이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놈들이 네네. 저놈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참 참. 우리 국민들 그동안 애 많이 먹었죠. 네 그래서 빨리 지금 바로 잡아야죠. 이제. 네 이제 윤석열 정권에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아마 박사님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죠? 박사님 그 이제 방역이 상당히 풀렸습니다. 네. 이제 뭐 모이는 집합 금지 이거는 없고 마스크만 쓰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마스크를 정부에서 왜 써? 나왔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이제 원래 계속해서 안 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푸는 데에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당연하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당연하죠. 보세요? 네.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모든 게 다 정치성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정치적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1월 중순까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1월 중순에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은 그때 교회에서는 마스크 안 썼어요.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마치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쓰라고 하면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교회가 정치에 순응하는 전례를 쌓는 거기 때문에 못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일반인들도 가보면은 이제 월마트라든가 뭐 이런 큰 이제 그게 뭐 그리 말하자면 백화점식 가게잖아요. 그 상점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상가인데 들어가 보면은 직원들은 다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쓰고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럼 마스크 하나씩 줘요. 그게 KF94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일반 마스크. 그 싸구려 마스크잖아요. 그거 쓰라고 그래서 써요. 그 침이라도 안 트게 하려고. 그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식당도 못 가게 하고 교회 예배도 못 보게 하고 그때 사람 몇 명 죽었어요. 그때 대여섯 명 죽고 뭐 그다음에 몇 명 확진했어요. 뭐 300명 뭐 200명 이렇게 확진할 때. 근데 지금 오늘 하루에 몇 명 확진하고 있어요. 뭐 10만 명 아니지만 네네. 5만, 6만, 4만, 3만 확진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람 몇 명 죽고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많이 죽고 있어요. 뭐 150명씩 근데 지금 이거 다 풀어요? 푸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저는 알아요. 예, 뭐예요? 좌파들이 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네네. 촛불 시위하라고 아. 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촛불 시위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뭐 데모도 하고 있고 시킨다, 이제. 이석기 석방하라, 사면하라. 하고도 그것도 하고 있고 네.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도 안 되게 윤석열 사퇴하라고 벌써 네, 그러고 나와요. 아니 지금 아니, 취임도 안 했는데 취임식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딱 풀어가지고서 이제 무제한으로
민노총 동원하고 해가지고 예, 맞아요. 하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는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일단 지금 풀렸으니까 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맞불 집회를 해야 되고 그렇죠. 둘째는 우리가 마스크에 대해서 의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아직은 이 바이러스가 물러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외에서는 마스크 쓸 필요 없습니다. 야외에서는. 네네. 예. 이 바람에 다 날려가는데 근데 박사님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방역을 했느냐면 정치 방역이죠. 네. 정치 방역, 사기 방역이에요. 근데 지금 감기가 겨울 되면 이 봄철 되면 감기가 있거든요. 예. 감기가 하나도 없어. 아, 예. 독감이 하나도 없어. 전부 이걸 코로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통제 수단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그 확실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가 잘 좀 조심해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네네. 지난 주말에 네네. 제가 대형 병원을 갔더니 종합병원을 갔더니 이게 다 체크하잖아요. 네네. 이게 이 집에 있을 때 여기 카톡으로 보내가지고서 여기 다 문진하게 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가니까 그 앞에서 그 보여주고 QR 코드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열 체크하고 들어갔거든요. 오늘 제가 다른 병원에 갔어요. 여기 종합병원을 갔어요. 하나도 없어. 갔더니 안 하는 거예요. 싹 없어졌잖아. 예, 싹 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통제하던 사람이 없어지고 네네. 이 열 감지기만 있는데 아무도 뭐 거기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네. 그만큼 사기 방역. 이 나라가 이게 뭐 하는지 내가 알 이 수가 없어요. 문재인 일당들이 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네. 좀 시간이 가잖아요. 이제 네. 보세요. 이제 8월, 9월 지나서 겨울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른 오미크론 말고 다른 변형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대거 확진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고생을 무지하게 하겠죠. 저 보건복지부에 정은경이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일당들한테 이 임명받은 이 사람들 철저하게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 무지 많이 죽였어요, 저 사람들이. 네네. 제가 여기서는 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사람들 반드시 국민들에게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영업자만 보상할 일이 아니라 네네. 그 죽은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다 보상해줘야 돼요. 위로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요.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또 이제 분당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좀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재미라고 하기보다는 참 야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시끌벅적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갤럭시 핸드폰을 차고 있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네. 갤럭시 핸드폰 때문에 총알이 갤럭시 폰이 방탄 작용을 해가지고 살아났나 봐요. 네. 목숨을 건진 이거 기사 보면 총알 막은 방탄폰 갤럭시 덕에 목숨 건진 우크라 군인 해가지고 이야. 일단 이렇게 떴는데 이거 참 대한민국이 참신한 기사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관련돼서도 그 부장님 박사님께서 한마디 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거 봤는데요. 예예. 재미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폰을 이제 주머니에 넣겠죠. 네네. 총알이 날아왔으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 그 북괴가 남천 전쟁을 했을 때 네네. 북괴 쪽에는 성경 가진 사람이 뭐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는 성경 가진 사람이 많았거든요. 대개 그 조그만 그 판본으로 된 거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있는 네네. 기도 그거를 많이 갖고 네네. 다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총알이 날아왔을 때 그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 얘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우린 미군들도 있고 국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전쟁터에서는 네. 어떤 기적이 있는 거죠. 예, 아직
좋은 기사입니다. 이거. 그것도 또 예. 갤럭시 핸드폰이라고 하니까 아, 맞아요. 또 쏙 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핸드폰이 삼성. 삼성폰이 예. 우크라이나 군인까지도 맞아요. 지켜줬다. 예.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어디선가는 아이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죠. 네. 근데 뭐 갤럭시 폰 자체가 무슨 그런 사람 목숨 건지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 총알이 거기에 맞은 건데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성경 왼쪽 가슴에다가 넣고 다니면은 네. 네네. 요새는 성경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 아 그럼요. 핸드폰에 다 있어. 핸드폰 안에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 예, 예. 맞습니다. 아유 참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네네. 좋은 진짜 얘기죠. 너무 감사한 참, 일이에요. 너무 참 이게 목숨 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총알이 날라왔는데 살아났다는 게.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이제는 왜냐면 제가 무식했어요. 제가 이제 이 중동 쪽에는 많이 아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세계의 곡창이라는 걸 맞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그 나라가 아마 평지에다가 그 흙이 네네. 그 검은 흙으로 아주 비옥한 흙인가 봐요. 아니 그 정치인들이 네.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면 음. 그 곡창지대 맞습니다. 참 얼마나 좋게 만들 텐데. 맞습니다. 푸틴이 이 독재자 빨리 제거를 하든지 하나님이 걷어가신지 하셔야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이 전쟁 때문에 경제 문제로 네. 지금 예루살렘.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참. 이제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주옥순 대표님, 고세진 총장님 모시고 이영환 PD가 함께하는 순진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봤는데요. 검수완박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내일 오전 8시에 이건 막아야 됩니다. 네, 오전 8시에 기자회견이 있으니까요. 꼭 저희 현수막을 또 추가 광고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있습니다. 총장님 이번에는 그 수요일 저녁까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수요일까지입니다. 네, 수요일 저녁까지 네. 제가 그래서 내일 새벽에 아, 예, 예. 내일 새벽 설교는 제가 맡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내일 새벽에는 또 고세진 고세진 박사님께서 박사님. 설교를 하시니까요. 많은 시청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 PD님 우리 내일 오후에 네네. 우리 부활절을 정광훈 목사님이 15억 드린 부활절 폭망이라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그 친구 이름 뭐죠? 젊은 목사님. 안희환 목사. 네, 안희환 목사님을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음. 오후 5시에 네네.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안희환 목사님 교회로 5시까지 좀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비난 방송을 하시는지 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네네. 계속해서 이렇게 왜 그 교계 어르신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향해 비난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지 참. 근데 제가 네, 네네. 뭐 이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마지막으로 그분 뒤에는 분명한 네네.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네. 그냥 일반 목사가 저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이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가 조금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8시에도 또 기자회견이 있고 오늘 저녁에는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또 오전 새벽에는 고세진 박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새벽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참석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또 이제 또 바로 분당으로 또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아침 9시 반에는 청교도 신학원에서 고고학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서고고학. 예, 성서고고학. 예. 여러분 성서고고학을 알면 성경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를 5번밖에 안 했는데 네.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많이 청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아라 방송이 요즘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들락날락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령 집회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성령 집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라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순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미리 또 공지를 해드리고, 오늘도 미리 커뮤니티와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공지를 한번 해드리고 순진한 이야기 계속해서 두 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